ここも危ないね。ちょっとね、斜面滑る。후지산 정상에서 한 남자의 휴대폰이 바위에 부딪히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기암 환자 테츠시오하라는 위험한 겨울 조건에 후지산에서 미끄러져 700m를 추락했고 그 순간까지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조심해, 여기 미끄러워. 테츠의 떨리는 목소리가 휴대폰 마이크에 담깁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그의 앞에는 얼음으로 뒤덮인 가파른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는 이곳에 와 있었을까요? 47세의 테츠시오하라는 일본 시코쿠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론인 학생, 즉 방황하는 사람으로 불렸던 그는 미국에서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변호사 시험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교수인 아버지와 달리 테츠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진 테츠는 대인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고 산악 등반에 취미를 붙였습니다. 온라인에서 그는 테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따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시청자 중에는 사와톤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라이프스타일 비디오를 방송했고 2017년에는 테츠와 함께 후지산을 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 후로 직접 만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사와토는 계속 테츠의 방송을 통해 그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테츠의 삶은 곧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는 사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생존율은 단 7%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었을까요? 일본의 상징 후지산, 해발 3,776m의 이 거대한 화산은 매년 수십만 명의 등산객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 뒤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공식 등산 시즌은 7월부터 9월 중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10개의 휴게소에서 음식과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이 끝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겨울철 후지산은 빙판과 눈으로 뒤덮여 전문 등반가들에게도 도전적인 곳이 됩니다. 섭씨 영하의 기온, 강한 바람,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등산객들을 위협합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크램폰, 빙벽용 도끼, 적절한 방한복이 필수입니다. 한 경험 많은 등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준비가 부족했어요. 시속 65km의 강풍과 함께 얼음비가 내리자 상황이 달라졌죠.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산장에서 환각을 경험했어요.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산소 포화도도 낮았습니다. 이런 위험은 산의 공식 웹사이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츠는 이 모든 경고를 알고도 왜 후지산을 오르기로 결심했을까요? 2019년 9월 7일 테츠는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후지산을 등반했습니다. 이는 공식 시즌이 끝나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때 한 시청자가 겨울철 후지산의 전망이 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츠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렇게 춥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영하 3도나 4도 정도. 그냥 빨리 올라갔다 오면 돼요. 죽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게요. 추위도 못 느낄 거예요. 테츠가 죽지 않고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그는 시즌 외 등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 후지산에는 첫 눈이 내렸고 정상의 기온은 이미 영하권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테츠의 마음속에는 이미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과 가까워진 상황에서 무모해진 걸까요? 아니면 위험을 직면하는 것을 거부한 걸까요? 2019년 10월 28일 이른 아침 테츠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요시다 트레일을 따라 후지산 정상까지 빠르게 오른 후 같은 날 하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벼운 등산화, 일반 청바지, 플리스 자켓 그리고 방수나 방풍 기능이 없는 장갑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테츠는 진정 귀환할 계획이 있었을까요?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테츠는 5번 스테이션에 도착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후지산으로 가봅시다라고 말하며 그는 귀가 춥다고 언급했습니다. 모자도 없었던 겁니다. 10시 42분 테츠는 요시다 트레일에 들어섰습니다.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한 채로요. 안개가 자욱했고 지형은 습했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테츠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이라 이 시기에 산을 오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잘못이죠. 저는 베테랑도 아니고 지금 함께 있지도 않네요. 죽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죽어도 모를 테니까 나머지는 자기 책임이에요. 또 하나의 경고 표지를 넘어 태치는 계속해서 눈 덮인 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출발 30분 만에 그는 이미 배가 고팠고 에너지바를 집에 두고 왔다며 가벼운 등반을 위해 일부러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태치의 라이브 스트림 댓글이 스피커로 들려왔고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에게 크램폰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치는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인정했지만 문제가 없을 거라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6번 스테이션에 도착한 태치는 산장이 모두 닫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시청자들에게 눈 외에는 등산하기 쉬운 것이 없다고 말했고 음식이 없어 얼어버린 녹차만 마셔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험 많은 후지산 등반가로서 그는 산장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더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요? 오후 1시 19분 태치는 8번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고 등산로는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가드레일 로프웨이는 적어도 몇 피트의 눈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태치는 이미 표면에서 미끄러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야외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등산로는 적절한 장비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지형에 잡을 것이 없었고 미끄러진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경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태치는 적어도 30도 경사의 사면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람과 싸우며 손가락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상 주변의 경로에 도달한 태치는 오후 3시 전에 도착했다는 것에 행복해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승리였습니다. 손가락이 마비됐어요. 거의 감각이 없어요. 이건 난 좋네요. 정상을 따라 계속 가면서 그는 손가락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0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지만 태치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계속해서 장갑을 벗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정상 주변의 경로는 3피트 이상의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태치는 단단히 얼어붙은 눈더미를 넘어가야 했는데 오직 느슨한 바위만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른바 산의 유령이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오지 말아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전설에 따르면 후지산의 여신 사쿠야 히메가 태치에게 돌아가라고 경고한 것일까요? 태치는 이제 지금까지 중 가장 가파른 사면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가파른 낙하가 있었고 그를 보호하던 로프웨이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로프웨이 끝에 다다르자 태치는 얼음 위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넘겨버렸고 몇 초 후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위험해요. 잠깐만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손가락이 얼어붙고 2번이나 넘어질 뻔했음에도 사진을 찍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는 이제 로프웨이의 안전 범위를 벗어나 단단한 얼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경사의 가파름을 주목했습니다. 여기도 위험해요. 조금 미끄러워요. 태치는 오후 2시 30분경 정상 근처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트림은 여전히 라이브 상태였고 그의 휴대폰이 바위에 부딪히면서 꺼졌습니다. 잡을 것이 없었고 그는 미끄러짐을 멈추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산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질 때까지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일 동안의 수색 끝에 구조되는 서바시리 트레일의 7번 스테이션 바로 아래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손상되어 성별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신체의 하반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태치는 700m를 추락했고 오직 고속으로 지면에 충돌했을 때만 멈출 수 있었습니다. 태치 시오하라는 죽음을 찾아 산에 오른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삶을 끝까지 살아보려 했던 것일까요? 변호사 시험 실패,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소외를 경험한 그에게 산악 등반과 라이브 스트리밍은 유일한 탈출구였을 수 있습니다. 사기암 진단과 7%의 생존율은 그에게 삶의 유한함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태치는 나무로 서서히 죽어가는 대신 사랑하는 산에서 마지막 모험을 즐기며 떠나고 싶었거나 혹은 실패로 점철된 삶에서 후지산 정상이라는 정복 가능한 목표를 향해 도전했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시청자들과 연결되면서 그는 외로움을 달래고 인정받는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 는 마지막 말들은 진심이었을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 구독 알람을 설정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테츠시 오하라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이 공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